안녕하세요, 누버있다입니다. 오늘은 치아 교정 후의 유지 보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유지 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재발의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교정이 끝나고, 교정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지금 내 치열 상태, 그리고 뭐 악골 요런 관계 상태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를 보정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끼는 우리의 앞니 뒤에 붙어있는 픽스드 리테이너라든지 셀컴 리테이너, 그 리테이너를 보정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교정된 치아, 그리고 악골 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 상태 그 자체를 보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보정이 안 되고 다시 조금 틀어지거나 혹은 그런 상태를 재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교정 치료를 잘 하면 재발률이 낮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원인은 진짜 큰데, 이게 뭐냐면 그냥 좀 전문 용어 쓸게요. 치주 조직이 있어요. 근데 얘가 교정을 하면 뼈도, 치아를 잡고 있는 뼈도 그렇고 치주인대도 그렇고 치은 조직도 그렇고 뭔가 이제 조직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교정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교정기를 떼고 나면 이제 회복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회복 과정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치주인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탄성 조직이에요. 이렇게 탕탕탕 하면 탄성 조직인데 고무줄이에 딱 당겨놨어요. 이만큼 당겨놨는데 얘를 놔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 상태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보정장치 리테이너를 계속해서 껴주시면 돼요. 이대로 이제 보정이 되고 이 상태대로 치주 조직과 치은 조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최대한 이 상태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6개월 정도는 정말 중요해요. 안에 유지장치가 떨어지면 바로 치과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꼈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도 진짜 하루 종일 껴주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나는 이거 꼈다 뺐다 하는 거 싫으니까 교정기를 붙이고 6개월을 있겠다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또 왜 효과가 없냐면, 내가 아무것도 이제 손도 안 대고 교정기 자체만 그냥 가지고 6개월을 있어도 안정적인 효과는 조금 더 클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 치주 조직과 치은 조직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이대로 얘가 그냥 잡혀져 있을 뿐이지 진짜 내 몸에서 얘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안정이 돼야지 라는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기를 떼고 나서 이 보정장치, 유지장치를 해서 최대한 얘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교정을 차라리 나는 오래 그냥 더 붙이고 있겠다라는 것은 효과가 조금 적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교정이 치열도 맞춰주고 악골 관계도 맞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악골 관계를 아무리 맞춰도 만약에 내가 성장기에 있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성장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면 재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들 교정은 소아 교정, 정말 애기들 성장 교정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이게 완벽한 교정은 아니다, 최대한 얘가 과성장하거나 저성장하는 거를 우리가 발달시켜주거나 혹은 이게 막아주거나 하는 거를 해주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다시 재교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로 충분히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 아간면의 성장, 악골에 대한 성장 때문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에 하셔도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보통 17, 18 이때까지도 이제 골격이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진짜 군대 갔다 와서도 좀 길어지고, 정말 10대 후반 요때랑 20대 초반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약간 아간면 골격에 대한 변화도 좀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아랫니가 진짜 골랐는데 보니까 아랫니가 자꾸 틀어져요. 이거 사랑니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사랑니도 이게 참 사람마다 말이 달라가지고, 의사 선생님마다 말이 달라가지고 사랑니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좀 큰 거는 골격적인 성장 때문에 좀 틀어지는 게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보다는 아래가 만약에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이게 뻗어지거나 이게 나오기보다는 삐뚤어진다고 해요. 이게 나오는 게 좀 제한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래턱이 성장을 함으로써 앞니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 뻗어지거나 뭘 하는 것보다는 성장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얼굴에는 근육이 굉장히 많죠. 입술에도 근육이 있고, 혀도 근육 덩어리고, 볼도 근육이고, 턱에도 근육이 있고, 여기도 근육이 있고, 굉장히 근육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들이 다 조화가 되면 좋을 텐데, 나는 입술의 힘이 너무 세거나 혹은 혀가 커서 혀의 힘이 너무 세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 다시 재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고치셔야 되고요. 손가락을 무는 습관이 있다라고 해도 고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술에 힘을 자꾸 주는 버릇이 있다라고 해도 고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좀 과하게 내가 여기 힘 주는 거에 비해서 안쪽에서 힘을 많이 준다, 혹은 안쪽에 비해서 바깥에서 힘을 많이 준다 하는 이런 근육의 부조화 때문에 재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약 악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개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있으셔도 고치셔야 되고요. 혹은 난 항상 이렇게 입 벌리고 계속 입을 벌리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거 해도 여기 쫙쫙 쳐집니다. 이렇게 위에 쫙쫙 쳐져요. 되게 변화가 커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 틀어졌어요 라고 하는 말 맞아요. 내 잇몸이 정말 안 좋고 흔들림이 큰데, 잇몸에 염증, 치주 질환이 좀 심하고 치아 흔들림이 심하고 혹은 치아 염증이 심해서 치주 질환이 심하면 치아가 이게 솟아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치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는 주변에서 잡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잡아주는 것들이 약해질 경우에는 충분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양치 관리 잘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좀 잘 쉬어주시고, 그리고 드시는 것도 좀 청정 음식으로 잘 드셔주시고, 비타민도 드셔주시고 하라는 이유가 다 여기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교정은요, 너무 무리하게는 안 하는 게 왜냐면 이거는 수술로 하셔야 돼요 라고, 그러니까 악교정 수술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양악이라든지 편악, 하악만 하거나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이동할 양이,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치아만으로 고칠 수 없거나, 첫 번째, 혹은 너무 많이 틀어져 있고 너무 많이 있는데 얘를 교정으로 억지로 묶어놔도 재발률이 높을 때, 그럴 때는 악교정 수술로 인해서 탁탁 이렇게 맞춰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너무 큰 양을 억지로 막 당겨 놓거나 맞추거나, 혹은 좁은 악궁을 억지로 너무 심하게 확장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턱관절 질환은요, 교정하실 때도 아마 동의서에 많이 있을 거예요. 교정 중에 일어나는 턱관절 질환 이런 거는 사실 교정과는 큰 연관은 없다 하지만, 교합의 변화 때문에 좀 불편하고 근육의 긴장 이런 거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할 텐데, 턱관절 질환하고 교정하고는 큰 연관은 없다고 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교정 치료 때문에 턱관절 질환을 유발시키지는 않는다고 봐도 된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부정교합이 심하면 그것 때문으로 인한 턱관절 질환이 생길 수는 있다고 하죠. 턱관절 질환의 치료 중에 한 방법 중에는 교정을 하시라라는 것도 있을 정도로 그렇긴 한데, 교정은 그랬잖아요. 근데 턱관절 질환 때문에
치열이 틀어질 수는 있다고 해요. 왜냐면 턱관절 질환이 생기고 그게 심화가 되면 비대칭이 생길 수 있고 여러 요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골격이 틀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치열도 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보정이라는 것은 악관계 골격에 대한 것도 유지를 해야 되고 치열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턱관절 질환으로 인해서 틀어지게 되면 이미 보정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한 재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이 생겼을 경우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구강내과로 가시면 돼요. 구강내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교정 치료를 잘 하고 유지 장치를 잘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지를 해야 되는 유지 보정 기간 동안 우리 환자분들께서 썰컴 유지장치, 꼈다 뺐다 하는 가철식 유지장치를 잘 안 껴주시거나, 혹은 안쪽에 유지장치, 고정식 유지장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혹은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서 그걸로 인한 틀어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틀어지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기를 뗀지 특히나 좀 장기간으로 잡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금 더 예민하게 치과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상이 보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유지장치를, 특히 꼈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를 얼마나 진짜 뭐 오래 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도 많은데요. 가능한 오래이고 환자분마다 달라요. 치주 조직도 그렇고 치은 조직도 그렇고 이 탄성적인 이 부분이, 이 섬유들이 불과 몇 달 만에 그대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6개월, 1년이 지나서도 이 탄성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더 길게 껴줘야 돼요. 그래서 정기검진 가셔서 원장님 검진하시고 장치의 장착 시간을 좀 줄여 나가거나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그 해당 치과랑 상의를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넷상으로는, 이게 인터넷상으로는 제가 우리 환자분의 상태를 본 적도 없고, 저는 치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여쭤보셔도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이제 정기검진 가시는 치과에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시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